드래곤볼 Z 애니메이션에 관한 28가지 TMI. 1989년 당대 최고의 히트작 드래곤볼은 손오공과 피콜로의 대결 이후 5년 뒤의 내용을 드래곤볼 Z라는 부제를 달고 새로이 애니메이션으로 방영했습니다. 원작 만화에서는 사이언편에 돌입하였어도 제목의 변경 없이 그냥 드래곤볼이었지만 애니메이션에 Z가 붙은 이유는 새 프로그램이 되면 선전비에 관한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타이틀을 새로이 짓자라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요. 이 Z란 부제를 붙여준 것은 다름 아닌 토리야마 아키라였습니다. 당초 애니메이션 방영 직전에 발간된 점프 1989년 18호에 수록된 핀업 포스트에 쓰여진 특집 기사에서는 Z란 궁극 또는 체감이라고 설명되었으나 훗날 토리야마 아키라의 말에 따르면 드래곤볼을 빨리 끝내고 싶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인 Z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토리야마 아키라의 초대 편집장이었던 토리시마 카즈히코는 전작인 드래곤볼 오리지널 시청률이 낮았던 이유로 프로듀서가 이전 작품이 닥터 슬럼프와 같은 느낌으로 제작하였기에 액션을 잘 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고요. 후지TV와의 상담을 통해 토리시마 본인이 재밌다고 느낀 세인트 세이야의 스텝이 드래곤볼 Z를 제작해줄 것을 권유. 그 결과 프로듀서에는 모리시타 코조, 각본가로는 코야마 타쿠오가 선임되어 드래곤볼 Z 애니메이션이 제작되게 됩니다. 제작은 전작과 마찬가지로 원작을 따라가되 만화책보다 앞서 나갈 수는 없으므로 다수의 오리지널 에피소드를 편성하여 방영하는 것으로 결정. 이 과정에서 원작자인 토리야마 아키라는 애니메이션만의 오리지널 에피소드나 설정에 관해 애니메이션은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여기에 관련해서는 노터치라는 자세로 일관했고요. 이 때문에 원작과 애니메이션에서는 몇 가지 설정들이 충돌하는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죠. 애니메이션 제작진들도 몇몇 오리지널 에피소드의 설정은 토리야마 아키라가 직접 쓴 아이디어 노트를 기반으로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리야마 아키라의 노트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이어인과 츠프린의 역사, 프로야구 선수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야무치, 천진반과 차오주를 쫓고 싶지만 카린탑에 오르지 않고 우파에게 하풀이 하는 런치, 두 명으로 갈라져 투쿤을 행하는 피콜로, 뱀의 길에서 구름을 뜯어먹는 오공, 뱀의 길 아래에 있는 지옥의 모습, 뱀의 길 중간에 있는 궁전에 있는 뱀, 제뱀에는 사이어인의 과학자가 바이오테크놀로지로 만들었다는 뒷설정 등을 참고하여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오리지널 에피소드와 시간을 끄는 전개를 통해 Z 애니메이션은 원작 드래곤볼에 따라잡히지 않고 나름의 분량을 챙겨 계속해서 방영했습니다. 하지만 모험을 주체로 하고 있는 전작에 비해 Z는 전투가 주를 이뤘기에 사이드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전작보다 어려웠고 무엇보다 질질 끌면서 진행하던 Z 애니메이션은 결국 원작 만화가 나메크 성편에 진입한 이후 분량을 따라잡히게 됩니다. 만화 연재분이 대망의 손오공과 프리저와의 대결에 돌입한 그때 토리야마 아키라는 한 주간의 분량 15페이지를 전부 액션으로 그리게 되는데요. 15페이지가 전부 액션이라고 해도 당연히 원작 만화로서는 이상할 것이 없었지만 토리야마 아키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들은 그의 부인은 만화 쪽은 몰라도 애니메이션 쪽에는 애로사항이 꼽힐 것이라 예견하였고 예상대로 애니메이션 제작진들은 큰 난항에 빠지게 되죠. 토리야마의 주간 연재분을 확인한 두 사람은 일주일분의 연재가 전부 액션인 것을 확인한 후 이것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 플레이 타임이 고작 10초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예상해 30분의 각본을 만드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랜 시간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을 도출해내는데 그것은 화면을 천천히 전개시켜 슬로우 모션으로 진행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죠. 예를 들면 오공이 때리는 씬을 제대로 만들면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이것을 슬로우 모션으로 만들어 약 3분으로 늘리는 극악의 방안을 기획하였고 이 말을 들은 후지TV의 프로듀서 시미지 켄지는 그렇게 느려터진 애니메이션을 누가 보겠냐며 반대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말하길 어쨌든 드래곤볼 Z는 인기가 있는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없다 라고 말하면서 시미지 켄지를 달래며 말도 안 되는 이 방법이 이루어지는가 싶었지만 당연히 이렇게 짜낸 기획은 토리시마 카즈히코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토리시마 카즈히코 역시 시미지 켄지와 마찬가지로 박력 있는 액션씬을 느린 슬로우 모션으로 시간을 떼어버리면 누가 보겠냐며 원작에 따라잡힌 사정은 이해하지만 각본을 다시 써오라고 하는데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막막한 두 사람 앞에 해결책을 제시한 것은 다름 아닌 당시 토리야마 아키라의 편집자였던 콘도 유우였습니다. 콘도 유우는 두 사람으로부터 각본을 쓰려고 해도 원작의 내용이 없다라는 고충을 듣고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콘도 유우가 제시한 해결책은 토리야마 아키라로부터 팩스를 통해 콘티를 받으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원작 만화가 콘티에서부터 원고가 완성되어 서점에 진열되기까지는 약 한 달이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작진들은 원작을 한 달이나 앞서 볼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콘도의 의견은 받아들여져 콘도가 토리야마로부터 콘티를 받아 토에이로 넘겼고 콘티를 받은 코야마 타카오는 전과 다르게 무리 없이 각본을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문제는 잘 해결된 듯 싶었으나 이들과 다르게 골치를 썩고 있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작가 감독인 마에다 미노루였는데요.
그는 토리야마가 보내온 거친 콘티만으로는 동작의 섬세함을 전혀 알 수 없어 골머리를 썩고 있었는데, 결국 마에다 미노루가 택한 방법은 닥터 슬럼프와 드래곤볼 오리지널 등 오랜 시간 토리야마와 합을 맞춰왔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으로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리저와의 대결 장면은 지구에 있는 치치와 무천도사, 오룡의 이야기를 넣고 기뉴와 몸이 체인지된 부르마 이야기, 개왕성에 간 기뉴 특전대의 이야기 등을 추가하여 무사히 나메크 성편을 끝냅니다. 여담이지만 후지TV의 프로듀서 시미즈 켄지는 제작이 방송 일정에 맞추지 못할 경우 사표까지 준비했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7년간 방영된 애니메이션은 1996년 1월 31일 총 291화로 완결짓습니다. 이 사이에 2편의 TV 스페셜과 OVA, 13편의 극장판 등이 선보이게 됐죠. 일기 오프닝에서도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들을 엿볼 수 있는데요. 21화까지는 하늘 배경만을 사용하던 장면이 22화부터는 손오반이 신룡을 타는 장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빙벽이 무너진 후 손오공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군두를 타고 날아가는 모습도 네포와 베지터와 지구에 도착한 22화부터는 베지터와 네포가 걷고 있는 장면으로 교체, 우주에서 날아오던 혜성도 세계 변경과 함께 베지터의 모습을 띠기 시작한 것도 22화부터고요. 인조인간 편의 프롤로그라고 할 수 있는 프리저 부자의 지구 내습이 시작되는 118화부터는 베지터와 네퍼 대신 게로 박사가 그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인조인간의 해로 같은 연출도 나옵니다. 또한 지금껏 기공파를 쏘던 제트 전사들 대신 이때부터 베지터와 트랭크스가 본격적으로 오프닝에 등장하였으며, 마지막 장면은 오리지널 시절의 동료들이 등장한 뒤 여의봉을 잡으며 마무리 짓던 손오공에서 피콜로, 베지터, 트랭크스가 추가되고 오공이 초사이언으로 변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죠. 손오반의 하이스쿨 편부터는 오프닝과 줄거리에 나오는 음악, 제목이 뜰 때 나오는 음악 등을 변경하여 분위기를 쇄신하기도 했습니다. 평균 시청률은 전작보다 소폭 감소한 20.5%, 최고 시청률은 감동과 간서가 각기 다른 에피소드로 관동지방에서는 그레이트 사이어맨의 정체가 손오반이란 것이 탄로났던 218화가 27.5%를 기록했고요. 관서에서는 오리지널 스토리인 가릭 주니어와의 결착을 그린 116화가 34.1%를 기록했습니다. 새로운 오리지널 에피소드 덕분에 애니에서만 등장하는 오리지널 캐릭터들도 다수 추가되었는데요. 바브루스 말고도 개항과 함께 사는 반딧불이 그레고리, 저승무술대에서 손오공과 겨뤘던 파이크한, 가릭 주니어의 부하들인 마족사천왕 등이 대표적인 오리지널 캐릭터겠고요. 이름만 언급되었던 대개왕과 동쪽개왕, 서쪽개왕도 나왔으며 남쪽개왕이 북쪽개왕 앞에서 자랑을 해댔던 파포이도 등장, 크리링의 여자친구였던 마론, 베지터의 아버지 베지터왕, 하이아 드래곤과 가릭 주니어는 극장판에 이어 애니메이션에 출연하기도 했죠. 또한 동쪽개왕 신에 의해 짧게 언급되었던 마인부와 대개왕 신, 서쪽 남쪽 북쪽 개왕 신들과의 싸움도 그려졌으며, 역시 원작에서는 이름만 나왔던 비비디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드래곤볼 Z 애니메이션 TMI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